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8월의 마지막 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 팔마비가 건립된 이유에 대해 아십니까? 고려사 열전에는 지금의 순천 지역인 승평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 8피를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승평부에 있는 동안 태어난 망아지까지 돌려보낸 최석부사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청렴을 접할 수 있었던 축제 현장에 김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원도심 일원에서 팔마의 밤 맑고 푸른 여름밤을 주제로 열린 제41회 순천 팔마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따로 진행했던 문화유산 야행 행사와 함께 개최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를 함께 보여주며 융복합된 축제를 만들었고, 이에 부응해 5만 8천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들이 방문해 원도심 상권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되게 힐링되고 순천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돼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좀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체험도 좋고.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팔마문화제는 청렴의 상징인 최석부사의 팔마 정신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순천의 대표 문화제인데, 특히 올해에는 청렴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접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문화도시로서 문화의 색을 입히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계획입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문화도시 순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지역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공무원, 시장의 삼합이 잘 맞아야 한다며 지난해 정원박람회에 이어 또다시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임을 스스로 보여준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무더운 날씨 속 행사를 함께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다 함께 축제의 피날레를 올렸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맥이라는 단어에는 혈맹맥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이 아닌데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핏줄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 맺어진 연의 끈을 얽어서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을 소외되지 않게 연결하는 순천 인맥포럼의 먹거리 나눔 행사를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걱정한 순천 인맥 포럼이 지난 21일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장안 창작 마당에서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하며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이런 우리 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모시도록 더 우리 인맥포럼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 인맥포럼은 지난 2018년 인연을 인맥으로, 인맥을 금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창립 이후 1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가시며 회원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다는 말처럼 오랜만에 동네 이웃과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함께 즐겼습니다. 동네 언니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제공해주신 그리고 봉사해주신 콩국수를 드시고 주민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인맥포럼과 함께 또 봉사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인맥포럼은 이번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은 물론 그동안 자연보호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 인맥포럼이 지금 창립한 지 7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 함으로써 같이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천 인맥 포럼의 활동이 앞으로도 국수처럼 길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단 하루 5분의 어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투자만으로도 대단히 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에너지의 날 전국 12개 지역이 소등 행사에 참여해 절감한 전력은 총 51만 킬로와트입니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해 불을 끄는 것으로 지구는 물론 사람들도 잠시 쉴 수 있게 해준 에너지의 날 행사를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맞이하며 밤 9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행되는 5분 소등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이에 동참하기로 한 목포시는 목포시 에너지 시민연대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원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약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별빛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절약의 생활화 및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사회 실현을 위해 가정 및 기관, 단체의 전국 동시 소등 참여가 말 그대로 불을 끈 대신 별을 켤 수 있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것 중 하나인 전어는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 전자를 쓴다는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광양 망덕포구의 민족시인 윤동주의 친필유고를 세상에 알린 벗 정병옥의 가옥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전어입니다. 23년 동안 이어져 온 광양 전어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 마중을 나온 현장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끝나지 않은 무더위에도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광양 망덕포구에서 전어, 별 해는 밤을 헤엄치다 라는 주제로 제23회 광양 전어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광양 전어는 망덕포구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 전어가 담백하고 또 생김새도 아주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고 이 전어를 잡아가지고 횟집에 심청수 같은 물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회를 만들어주니 더 맛이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어축제에서는 새콤달콤한 전어 회무침, 왕소금을 뿌려 노릇하게 구워낸 전어구이 등 다양한 맛과 식감의 전어 요리는 물론 전어잡이 체험, 전어가요제, 진월 전어잡이 소리 시연, 어린이 풍물단, 청소년 댄스대회 등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는 포물선을 그리며 이어진 별 해는 다리와 해맞이 다리를 잇는 배알도섬 정원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야경과 아름다운 일몰로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망덕포구는 광양 전어축제로 가을 축제의 서막을 여는 곳이며 시와 낭만이 흐르는 풍요로운 공간이다라며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여름의 끝자락에 많은 분들이 가을의 맛과 정취, 아름다운 야경을 찾아 망덕포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망덕포구에 새롭게 자리 잡은 광양 전어축제가 더욱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는 잼, 주스, 샐러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이며 풍부한 비타민으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촉진, 노화 방지, 니코틴 해독 등 달콤한 맛만큼이나 좋은 효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다몽색으로 물들여야 할 복숭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상징을 띠고 있는 복사꽃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인 순천시의 모습을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은 복숭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천 월등 복숭아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양질의 토양, 충분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 등 최적의 재배 환경으로 다른 지역 복숭아에 비해 맛과 당도가 월등히 뛰어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순천시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올해 복숭아 탄저병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장마기에 발생하기 시작해 비가 많은 7, 8월에 주로 분생포자가 생기는데 예기치 못한 잦은 폭우와 습한 날씨로 탄저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상품성 있는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19회 동안 이어온 순천 명품 월등 복숭아 체험 행사도 취소돼 농가는 더욱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에 노광규 순천시장은 복숭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빠른 행정 지원을 약속함과 함께 신속한 생석회 공급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낙과 줍기와 매립 사업으로 포자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순천 로컬푸드도 복숭아 기획전을 열어 탄저병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며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각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소라 119 안전센터는 지난 22일 12시 20분경 인근 주민에 의해 전선에 큰 나뭇가지가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대원들은 현장에 인명피해 등 다른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30여 분에 걸쳐 톱 등의 장비를 활용해 나무를 절단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영우 소라 119 안전센터장은 기상 악화 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조치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여수 흉기 사건 전해드립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2일 낮 12시경 젊은 남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쇼핑몰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해 봉산파출소 경찰관 5명을 현장에 보내 쇼핑몰 1층과 외부를 수색하던 중 인근 노상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검문 검색하다가 우측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쇼핑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조사 후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요양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5시경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입원 환자 A씨가 화장실 입구에서 80대 환자 B씨를 때리고 밀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폐쇄로 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성군의 노인 돌봄 서비스로 위급 상황을 넘긴 사건입니다. 보성군은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난 25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는 보성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폭염 속 위기 상황에 놓인 80대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사 신모 씨는 자신이 돌보는 벌교읍 거주 박모 어르신의 안부 확인 통화 중 힘이 없는 목소리에 즉시 대상가정으로 향했고, 평소 협심증으로 심장약을 복용하던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및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응급실에 입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됐습니다. 이어서 전남 각적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군은 지난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주민 공동시설을 인수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어린이집 용도로 설비된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 연말 안에 고흥 시니어 클럽을 이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흥 남계 LH 주변 상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사업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이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협회 회장단이 광양시를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상호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 기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양 파트너사 협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해 광양, 포항 자매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녹동 농협에서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과 협력해 참여한 의료 관계자 20여 명이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농작업 질환 진료, 한방 진료, 거만 검사, 돋보기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녹동 농협에서 자체 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고흥 종합병원과 협력해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노벨 캠프와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된 23개 고등학교에 2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1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캠프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에게 전남도 인재 증서를 수여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청소년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 마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근래에 민화와 문인화 등 우리 민족의 그림이 한국 미술계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중 문인화는 하나의 여백에 시, 서, 화가 함께 공존하는 융복합 예술입니다. 풍경에서 느낌과 이미지를 뽑아내 인문예술을 더한 문인화를 어떻게 추상화처럼 나타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문인화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지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신동석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문인화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신수양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로 사군자를 그리며
한면에는 시와 서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묵화는 화선지에 먹이 번지고 스며드는 성질을 이용해 농담, 붓의 움직임, 여백의 멋 등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의미를 둡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이 돼서 잘 그려야겠다 하고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경직되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글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신동석 작가 역시 마음 공부와 수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문인화를 그려왔고, 특히나 동양 수묵화를 그리다 보면 저절로 동양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언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작가는 그때마다 논어에 근본에 힘써라,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고수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하수의 자세가 됐을 때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 비로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숙달된 이치가 완성이 돼야 돼요. 필법이 완성된 뒤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릴 때는 화선지에 딱 놓고 구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대충 구도 잡는데 실질적으로 구도를 잡고는 무의식 세계로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려야 돼요. 그 선이 몇 개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 선을 긴장감을 줘. 긴장감을요. 그러면서 다 벅차게 느껴지는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야. 뭐 여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백을 동양는 여백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 여백이 있어야지. 그래서 문인화는 아는 만큼 그려요. 인문학적 소양이 마음에 깃들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했을 때 정신적인 아름다움, 마음을 비운 여백의 아름다움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까지 사색하다 보면 어느새 여백이 보이고 먹과 붓의 움직임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해가 뜨면 뜨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유유자적하는 삶의 자세와 욕심이 없는 정신세계로부터 우러난 신동석 작가의 작품은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여백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작가의 마음에 번지고 보는 이의 마음에도 번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8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름의 매듭을 잘 짚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